2019년 1월 14일 캐나다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던 평범한 월요일 오후, 암호화폐 거래소 코드리와 CX 홈페이지에 한 통의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흔한 시스템 점검 공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이들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캐나다 전역은 물론 전 세계 금융계가 충격에 휩싸입니다. 우리 거래소의 설립자이자 CEO인 제럴드 코튼이 인도 여행 중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더 전합니다. 그가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잠가두었던 콜드월렛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그 금고를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짧은 공지문 하나로 약 7만 6천 명의 투자자들이 맡긴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자산이 디지털 세계의 미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화면 속 숫자로만 존재하는 그 거대한 부가 오직 한 남자의 머릿속에 든 몇 자리 암호와 함께 땅속에 묻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누군가는 평생을 일해 모은 노후 자금을, 또 누군가는 결혼 자금을 모두 이 거래소에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제럴드 코튼의 죽음은 단순한 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파괴였고, 실체 없는 데이터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표된 직후부터 기괴한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살의 건강한 청년이 왜 갑자기 인도에서 죽었는가? 왜 사망 소식을 한 달이나 지난 뒤에야 발표했는가? 정말 그 거대한 금액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백업 비밀번호 하나 없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단순한 사고사인가? 아니면 완벽하게 설계된 앱시트 스캠인가? 제럴드 코튼이 설계한 디지털 무덤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럴드 코튼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젊고 유능한 선한 미소를 가진 IT 기업가로 기억했습니다. 2013년 밴쿠버에서 쿼드리가 CX를 설립했을 때 그는 캐나다 비트코인 생태계의 영웅이었습니다.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금융을 외치던 그는 신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수사관들이 그의 과거를 추적했을 때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제럴드 코튼은 15살 때부터 온라인 세계의 어두운 구석에서 사기 기법을 익힌 선수였습니다. 그는 세프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사기꾼의 학교라고 불리는 온라인 포럼에서 가상신분을 만드는 법, 추적 불가능한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법,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해 혼지 사기를 치는 법을 독학했습니다. 이미 10대 시절에 수백 명을 상대로 작은 규모의 온라인 사기를 쳤던 경력이 있었던 것이죠. 쿼드리가 CX는 그에게 있어 인생 최대의 판이었습니다. 그는 거래소를 운영하며 시중 일반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해킹이 무서우시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코인은 제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안전한 오프라인 금고, 즉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에게 이 말은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파산 이후 조사 결과 제럴드가 홍보했던 그 거대한 콜드월렛 시스템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객이 코인을 입금하는 순간 제럴드는 그 코인을 즉시 자신의 개인 계좌나 다른 해외 거래소로 빼돌렸습니다. 그는 고객의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조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용기를 사고 렉서스 차량을 수집하며 전 세계의 호화 저택을 구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객의 돈을 들고 다른 거래소에 가서 위험한 마진 거래를 즐겼습니다. 남의 돈으로 도박을 한 셈이죠.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며 그의 돌려막기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거래소 잔고는 텅 비어 있었고 인출 요구는 빗발쳤습니다. 제럴드 코튼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2018년 12월 8일 제럴드는 아내 제니퍼 로버트슨과 함께 인도로 떠납니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고아원 설립을 위한 자선 여행이었습니다. 평소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던 그가 굳이 인도로 떠난 것부터 의문이었지만 더 결정적인 단서는 출국 12일 전에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0살의 건강한 청년이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에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치밀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수십 채, 전용기, 자동차, 심지어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 2마리의 이름까지 일일이 명시하며 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상속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7만 명 고객의 자산인 2천억 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비밀번호 인계 절차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인도에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인도 자이푸르에 도착한 제럴드는
단 하루 만에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병명은 크론병에 의한 합병증. 그리고 이번 하루 만에 그는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가장 기괴한 미스터리들이 폭발합니다. 첫째, 사망 진단서의 오타입니다. 전 세계적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CEO의 사망 진단서에 그의 이름 제랄드 칼은 이 제랄드 코튼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현지 병원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 혹은 그 진단서 자체가 급조된 가짜인지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둘째, 시신의 행방입니다. 사망 판정이 내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신은 방부 처리되었습니다. 인도 현지 경찰의 부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서둘러 캐나다로 보내졌고 장례식은 굳게 닫힌 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관 속의 인물이 진짜 제럴드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내 제니퍼의 침묵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한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도 커드리가 거래소는 입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거래소에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던져넣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정황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돈만 주면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인도의 어두운 이면을 이용한 완벽한 신분 세탁의 시나리오였을까요? 제럴드의 사망 소식이 공식화되자 분노한 투자자들은 시신을 발굴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파산관제인을 선임했고 전 세계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이 제럴드가 남긴 노트북과 암호화된 기기들을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절망이었습니다. 해커들이 간신히 열어본 쿼드리가의 소위 안전함 금고 콜드 월렛들은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비밀번호와 함께 묻힌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이미 제럴드가 죽기 훨씬 전부터 수십 개의 유령 계좌를 거쳐 제3의 장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발견이 이어집니다. 블록체인 수사팀이 데이터 흐름을 추적한 결과 제럴드 코튼이 사망했다고 발표된 그날 이후에도 그가 관리하던 특정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금이 이동한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키보드를 두드린 것일까요? 수사팀은 제럴드가 가짜 계정들을 만들어 거래소 내에서 가상의 비트코인을 생성하고 이를 진짜 고객들의 돈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자산을 세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거래소 운영자가 아니라 거래소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사기극을 벌이는 감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럴드는 죽지 않았다. 그는 지금쯤 얼굴을 고치고 새로운 이름으로 어딘가의 해변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2천억 원을 쓰며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는 생전부터 어떻게 하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묻곤 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 뒤에는 수만 명의 부서진 삶이 있습니다. 어떤 대부분은 평생 모은 5억 원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암 투명 중인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코인에 투자했던 남편은 제럴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절망의 끝에 섰습니다. 커드리가 피해자 모임에는 매일같이 피눈물 섞인 사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블록체인의 기술적 완결성은 결국 한 명의 탐욕스러운 사기꾼이 설계한 아날로그적 거짓말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기술은 투명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술을 운영하는 인간의 마음은 암흑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 제니퍼 로버트슨에 대한 의혹도 여전합니다. 그녀는 이후 자서전을 통해 자신은 남편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남편이 전용기를 사고 호화저택 수십 채를 사들이는 동안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녀는 결국 상당수의 부동산과 자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법적 처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반납한 돈은 사라진 2천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지금도 제럴드 코튼의 시신이 묻혔다는 묘지에는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일부 극단적인 피해자들은 직접 삽을 들고 묘를 파헤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고통입니다. 제럴드 코튼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화면으로 확인하는 그 숫자들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대 플랫폼의 뒤편에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신뢰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럴드 코튼은 그 시스템 위에서 사람들의 무지한 신뢰를 이용해 가장 원시적인 사기를 쳤습니다. 그는 정말 인도의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는 어느 낯선 외국인의 모습으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2천억 원이라는 돈은 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재탄생시키기에도
충분한 액수입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지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비밀번호의 주인은 정말 여러분 자신입니까? 디지털 무덤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사기극이 우리에게 남긴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제라드 코튼이 살아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정말 불운한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